와 대장 도깨비가 되어 수 배열표를 보고 어떤 문제를 내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자체가 이제 안 좋죠, 아이들에게는.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를 거기 때문에 음, 어떤 문제를 내라는 거지 자체가 없잖아요. 뭐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선생님은 곤혹스러울 거예요.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이제 큐가 있죠. 10씩 커져가는 수를 10개 찾아서 읽어봐. 뭐 1씩 커져가는 수를 5개 찾아서 색칠해봐.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뭔가를 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이거를 우선 수를 센다고 하면 100일부터 200까지를 하나씩 기본적으로 1씩 늘어가는 거를 다 세어봐야 돼요. 네. 이거를.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 100일부터 10씩 늘어가는 거 100일, 110일, 120일 물론 이제 여기부터 편하겠죠. 100 여기가 이제 원래 100이 있었겠죠. 100, 110, 120, 130 이런 방식으로 3개 하고 이제 이것들을 세어보게 해야죠. 세로줄로.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거꾸로도 큰 수부터 작은 수로 하나씩 줄여가는 방식으로도 세어봐야 되고 이렇게 많이 세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아이들에게 세어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대각선 방향으로 셀 때는 몇씩 늘어났는지 11씩 늘어나면 대각선 방향으로 되는구나. 이쪽은 9씩 늘어나는 거죠.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세어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양하게 세워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읽을 수 있고 다양하게 이런 배열표를 보고 아이들이 이제 규칙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이제 규칙이란 말이 이제 어려운 말이 있죠.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스타트점을 시작해야겠죠. 여기서는 이제 스타트점을 전혀 주지를 않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스타트점을 아이들이 시작점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11에서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늘어가는 거 플러스로 표시하고 줄어드는 거는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0. 만약에 이거를 이제 반복해가지고 계속 한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이제 점을 찍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이런 기호를 쓰든 뭐든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0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0.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배열표를 벗어나게 되는 수가 나오겠죠. 당연히. 예를 한번 해볼까요? 100일에서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0으로 할게요. 플러스 100일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0.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1, 또 플러스 1, 플러스 10. 이렇게 가겠죠?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0.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0. 플러스 1, 160에서 이제 끝나겠죠. 그러면 마지막 피니시 끝나는 점이 160이 되겠죠. 이런 게임들을 많이 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게임. 그리고서 이제 읽어보게 하는 거죠. 111에서 시작했으니까 112, 113, 123, 124, 125, 135. 뭐 아이들이 규칙을 세우기, 그러니까 어떤 반복을 아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고 시작점과 끝점을 생각해낼 수 있다고 하면 좋은 게임이 될 거고 이런 수 배열표에서 여러 가지 패턴을 찾아보는 거는 수학적 감각을 즐길 수 있게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에요. 다양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수 배열표를 완성하고 수의 규칙을 찾아보시오. 여기 이제 완성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완성이란 말 자체가. 물론 수 배열표 자체도 이전 제가 강의에서 좀 어렵다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완성이란 말을 쓰지 말고 빈칸을 채우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빈칸을 채우라. 그 다음에 여기 규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수의 규칙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이해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패턴이거든요. 패턴은 아주 뒤에 나옵니다. 또 그 용어 자체가 규칙이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근데 아이들이 규칙이라는 거는 학교 규칙,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이 패턴이라는 거는 반복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형태. 근데 그 규칙에 대한 설명이 없이 수의 규칙을 찾아보라고 하면 당연히 어리둥절한 것이죠. 그 말이 주는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규칙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를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302부터 세로로 감까지 읽어보시오. 302가 여기죠. 302부터 세로로. 근데 물론 이제 세로를 색칠해줬죠. 근데 세로가 뜻이 뭐예요? 전혀 의미를 알 수가 없잖아요. 세로와 가로는 수학에서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로축, 가로축, 세로, 가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초등 수학 교과서를 보니까 세로와 가로에 대한 설명, 언어적 설명은 전혀 없어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세로와 가로는 세로의 어원은 찾아보면 세우다에서 왔어요. 세우다. 우리가 이제 어떤 막대기를 세우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땅이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세워지지가 않죠. 세로는 세우다 했을 때 세우는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세우겠죠. 땅에 대해서 이런 방향, 땅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봤을 때 눈이 위아래로 흘러가는 방향이죠. 이거를 영어로 하면 vertical이에요. vertical은 수직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말로도 세로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반면에 이제 가라는 건 가장자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기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이 땅의 테두리라는 게 사실은 평평한 평지에서 보면은 거의 이제 원일 거예요. 그러면 이 가라는 거 있잖아요. 가장자리, 수평선이든 뭐든 간에 가장자리, 가죠. 가 쪽으로 우리 시선이 향한다고 봤을 때는 지표면에 대해서 수평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과는 세로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런 이제 지표면에 대해서 수평인 방향으로 가 쪽으로 시선이 흐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수평선이나 지평선으로 시야가 흐른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해를 볼 때는 위로 올라가야 되죠. 해를 보려고 하면 그게 이제 세로 또는 세우다 가는 이렇게 우리가 지평선이나 수평선을 볼 때.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세로는 vertical이고 가로는 horizontal인데 horizontal도 원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언어적 의미는 그렇고요. 그래서 가로는 가를 봤을 때 가장자리 가로 우리가 시선이 갔을 때 그래서 이거는 이런 방향 땅 지표하고 수평인 땅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 세로는 하늘 쪽으로 세우는 방향 뭔가를 물건을 세울 때 이렇게 되는 방향이죠. 세우는 방향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직과 수평이라도 하는데 어쨌건 세로 가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302부터 세로로 이렇게 이런 방향 세로로 여기까지 읽어보시오. 302, 312, 322 이렇게 되겠죠. 319에서부터 9씩 늘어나는 수를 찾아 선으로 이어보시오. 319가 여기 있네요. 319에서 9씩 늘어나면 여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원하는 과일을 고르래. 사과, 뭐 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일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보시오. 그 과일까지 여러 가지. 그 말 자체가 이거는 뭐 말이 안 맞죠. 원하는 과일을 고르고 그 과일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읽어보라는 게 뭐예요? 뭐 어른들이 볼 때는 제가 봐도 조금 문장 자체가 어법적으로 이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면 더 헷갈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까지 도달하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읽든 규칙을 어떻게 읽든 아이들이 도달해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패턴을 잘 보게 할 수 있는 좋은 그 도구가 있어요. 이제 아까 이렇게 수배열표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는 달력이 집에서 누구나 흔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력을 관찰하게 하는 거, 그것도 아주 수의 패턴이나 우리가 이제 날짜, 월 이런 패턴을 명확하게 관찰하면서 아이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달력에는 이제 7개씩 되어 있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씩 어떤 늘어나는 구조, 꼭 10씩이 아니고 7씩 늘어나는 어떤 배열 상태도 있다.
그리고 매월은 30이나 30일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있는데 또 꼭 그렇지는 않죠. 그것들은 이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보면서 8월 달은 31일까지 있네.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제 그 달력을 많이 보면 나중에 나머지에 대한 나머지 정리 같은 약간 이제 나머지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 배열표 플러스 달력을 많이 보고 세워보고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규칙들 그게 이제 패턴 규칙이거든요. 그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한 규칙대로 세 자리 수를 쓰고 규칙을 설명해 보시오. 이런 것들은 뭐 사실 굉장히 불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냥 마음속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즐기면 되는 것이죠. 네. 문제로 이렇게 내주면 벌써 딱 규격화돼 가지고 틀이 딱 잡힌다라는 것이죠.